네, 이쪽 제목이 통계인데 통계에서 지금 우리가 대표값을 배웠어요. 대표값 세 가지 배웠죠. 많이 어렵지 않았죠. 이쪽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다음에 대표값과 이제 삼포도라는 걸 배울 겁니다. 삼포도. 좀 제목이 좀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그죠? 네? 좀 먹음직스럽잖아요. 그죠? 삼포도. 삼포도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자료가 그래, 평균이 어떤 친구는 시험을 봤는데 어떤 친구는 시험을 봤는데 70점, 75점, 80점 이렇게 받았어. 우리 암산으로도 이 정도는 평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어떤 친구는 시험을 봤는데 75점, 95점, 55점 이렇게 받았어. 어때요? 평균은 어때요? 평균은 둘 다 같은 거 아니야? 평균은 같죠. 그러니까 평균만으로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할 수가 없죠. 평균만 가지고는. 평균은 두 개가 똑같아. 둘은 똑같아. 그래. 그런데 이제 두 자료는 느낌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맞아? 어떤 느낌이 있어? 아, 얘는 좀 잘하는 것만 좀 잘하는 친구. 얘는 그냥 평균적으로 다 비슷한 친구.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아, 그래.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삼포도야. 삼포도.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 그래. 그러면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평균에서 이 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두 자료를 비교를 했을 때,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자료가 뭐예요?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 많이 떨어져 있는 자료가. 이거는 50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평균에서부터 20씩 떨어져 있는 거죠. 맞아?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하는 삼포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은 우리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웁니다. 용어, 분산, 표준 편차.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면은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맞아? 분산, 분산. 그래.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분산을 큰 거야. 분산이 큰 거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분산이 큰 거야? 위, 아래? 아래가 분산이 큰 거예요. 평균에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분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만 딱 봐도 아 얘가 분산이 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유식하게. 그치? 얘가 분산이 크잖아. 얘가 표준 편차가 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균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분산이 커지는 거예요. 어, 자료가 이 녀석이 그래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자. 평균에서부터 분산이 크다.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다. 그지? 평균에서부터 멀어져 있다. 자료들이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 라는 거고 자료가 고르지 못하다. 높이라고 생각하면 봐봐. 높이라고 생각하면 55점, 75점, 95점. 이게 땅이라고 생각해봐. 높낮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자료는 어때? 70점, 75점, 80점 이렇게 됐으니까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고른 땅이잖아. 맞아요? 얘가 더 산 같은 거잖아. 더 높은 그죠? 가파른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록볼록한다라는 얘기예요. 높이가. 그게 고르지 못한 거야. 땅이. 땅이 고르다라는 거는 거의 다 평균에 비슷하다. 이게 고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고르다, 고르지 못하다. 고르다라는 건 분산이 크다, 작다? 작다. 고르다라는 건 분산이 작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평균에서 떨어져 있다.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고르지 못하다. 분산이 크다라는 느낌이라고.
알겠습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분산 구하기. 분산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수치화할까?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가 있을까? 이제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분산. 얘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75. 얘도 지금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75. 우리는 이제 분산을 보통 V라고 표현을 해요. V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표준 편차를 이따가 하자. 표준 편차는 분산을 V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우리 평균이라는 말은 알죠? 그러면 이제 편차라는 말을 알아야 돼. 편차라는 거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편차라는 거는 별량이라는 게 이 각각의 값을 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값을 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편차를 구한 다음에 뭐를 해? 각각을 다 제곱해. 그러면 자료가 몇 개야 지금? 3개잖아. 3개면 제곱된 게 3개가 나오겠지. 그것들을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 지금 75잖아. 75니까 이 녀석들의 편차를 구해보자. 편차가 얼마야? 다시 이게 별량이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편차가 얼마예요? 편차가 마이너스 5예요. 별거 없어. 왜 대답하는 니네? 대답해. 얼마야? 0. 얘 얼마예요? 5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하면 분산은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뭐 한다고? 편차 제곱들을 구하는 거지. 제곱을 하니까 얼마예요? 25, 0, 25, 25, 0, 25, 25, 0, 25를 더한 다음에 자료가 3개니까 이 녀석을 3으로 나누면 이게 분산이야. 분산이 지금 얼마예요? 3분의 50. 3분의 50. 그럼 얘 이쪽으로 가보자.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20. 그죠? 편차가 마이너스 20. 얘는 0, 얘는 20. 이렇게 되죠. 그럼 걔네들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의 분산. 제곱하면 400 더하기 0 더하기 400 나누기 얘는 3분의 800이 되겠네. 3분의 800.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분산은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편차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편차만 가지고. 편차의 평균은 어떻게 돼? 편차. 얘 더하니까 얼마야? 편차의 합이 얼마야? 0이죠. 항상 그 편차의 합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편차의 합은 0이니까 편차로 계산을 하지가 않고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거나 양수가 나오거나 다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지 그 크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표준편차, 이제 표준편차라는 거는 표준편차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시그마라는 표현을 써요. 시그마. 요거 시그마. 읽을 때 시그마라고 했는데 잊어버려도 돼.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그냥 알고 있고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 녀석은 그리스 문자. 우리 파이 같은 거 나타내는 거 있잖아. 그렇지? 맞아? 그런 기호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스 문자, 그리스 알파벳인 거지. 그래, 표준편차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그냥 뭐 씌우는 거야?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분산 구할 수 있으면 표준편차 구할 수 있는 거야.
표준편차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표준편차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분산이 된다고.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뭐가 된다고? 표준편차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지? 그래. 일단 우리가 분산 구하기, 표준편차 구하기, 편차가 뭔지,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 0이라고, 그죠?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이랑 해가지고 뭐와 뭐를 배웠어?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배웠죠, 그죠? 표준편차 배웠죠. 그리고 이 대표값에서는 조금 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중앙값이랑 최빈값 배웠죠, 그죠? 뭐 별로 배운 게 없다, 그죠? 이런 거. 근데 얘네들도 이제 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내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요렇게 배웠는데, 한번 요렇게 생각해 보자. 니네가 돈을 가지고 있어. 얼마씩 가지고 있어.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니네의 돈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니네 돈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니네한테 500원씩을 줬어. 이렇게. 500원, 500원, 500원을 줬어. 그러면 니네는 평균이 어떻게 돼? 얼마가 올라가? 500원이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래. 이런 느낌을 좀 한번 가져봅시다. 이 느낌.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평균이 ABC. ABC의 평균이 M이었어. 평균이 M이었어. 근데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각각 A, B, C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K만큼씩 더했어. 이렇게. K만큼씩을 줬어.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가 되겠어? 평균이 M 플러스 K가 되겠지. 평균이 똑같이 올라가겠지. K만큼. 다 똑같이 K만큼씩 줬으면. 어려워요? 안 어렵죠. 문제에다가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적용시키면 이제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상태구나. 똑같이 얼마씩 더해주는 상태구나. 이런 거. 그래. A, B, C의 평균이 M이었는데 똑같이 선생님이 똑같이 너가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는데 내가 2배씩 해줬어. 2배. 그럼 평균도 2배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가 A, B, C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똑같이 P배 해줬어. P배. 그랬더니 어떻게 돼? 평균이 어떻게 된다고? PM이 되겠지. PM. 맞아요? P배가 되겠어.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합쳐서 A, B, C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P배를 하고 K를 더했고 P배를 하고 K를 더했고 P배를 하고 K를 더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PM 플러스 K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 그 다음에 A, B, C의 분산이 있어요. 분산을 선생님이 이제 V라고 그냥 한번 써볼게요. V. 분산이 있어요. 그래. 선생님이 지금 니네 이 분산이라는 게 뭐야?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야. 선생님이 니네한테 K를 더했어. 얘처럼. A 플러스 K 내가 똑같이 500원씩 줬다고. B 플러스 K, C 플러스 K. 500원씩 늘어났는데 평균도 똑같이 얼마씩 늘어났어? 평균도 500원 늘어났지. 그러니까 너가 평균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져 안 벌어져? 아까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왜? 나도 500원 늘어났는데 평균도 500원 늘어났잖아. 평균에서부터 차이는 그대로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똑같이 얼마를 줬다. 얼마씩 더했다. 이렇게 더하는 거는 분산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영향을 안 끼쳐요. 그래서 이 분산은 그대로 V야. 분산에 변함이 없다. 똑같이 더해주는 것들은 분산에 변함이 없어요. 내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니네한테 똑같이 P배를 해줬어요. 얘처럼 P배. P배를 해주면 PB, PC, PC.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됐어? 평균이 PM이 됐지. PM이 됐죠.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다시 얘기해 볼게. 우리가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있었어. 300원 있었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2배씩을 해줬어. P배를 했다고. 2배씩을 해줬어. 200원, 400원, 600원이 됐어. 2배씩을 해줘서. 그럼 원래 평균이 얼마였어? 200원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평균이 얼마가 돼? 400원이 되지. 그러면 편차가 어떻게 돼요? 얘 편차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00, 0, 100. 이게 편차잖아. 그지? 편차. 이쪽에서의 편차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0, 0, 200 이렇게 되지. 편차가 달라졌죠.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편차를 제곱해서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얼마야? 만이죠. 얘를 제곱하면 얼마야? 몇 배가 됐어? 편차 제곱이. 그치? 내가 2배씩 해줬는데 편차 제곱은 4배씩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P배 똑같이 P배를 해줬는데 분산은 P 제곱배가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치? 분산은 내가 P배를 하면 똑같이 별량들에다가 똑같이 P배를 하면 분산에서는 P 제곱배가 되고 분산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더해주는 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평균에서는 더한 만큼 영향받고 곱한 만큼 영향받았잖아. 분산에서는 더한 건 영향 안 받고 곱한 거는 제곱해서 영향받는다 이거지. 그렇게 달라진다. 이해했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복잡하게 니네 눈에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 분산의 느낌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죠.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다른 말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분산이 클수록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다 이거죠. 분산이 클수록 고르지 못하다라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말도 다 설명을 했는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편차의 합은 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료들의 편차만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이 편차, 마지막 편차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돼요? x는 4여야 되겠지? 편차의 합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 그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0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 얘는 4가 됩니다. 그래. 그러면 또 문제. 편차가 요렇게 됐어요. 편차가. 편차의 합은 얼마라 그랬으니까?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편차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9니까 여기가 12가 돼야 돼요? 12. 그러니까 12분만큼 얘는 지금 더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 지금 평균이 얼마라고? A의 통학 시간이 32분이야. 32분에서 평균을 뺐더니 뭐가 된 거라고? 12가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은 얼마라는 얘기야? 20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편차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좋아요. 편차 마무리. 분산을 구하세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지. 그러면 바로 나는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편차 제곱을 구하겠어요. 4.
1, 4, 0, 1 다 더하면 10. 10을 개수가 5개, 5로 나누니까 분산은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편차가 나왔을 때는 그 편차를 제곱을 하면 되고, 편차가 나오지 않았다면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분산을 구하여라. 뭐 아까 그 편차의 합은 얼마라 그랬어? 편차의 합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하면 16, 9 편차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9, 1, 4, 36 했더니 40, 50, 66 나누기 5 이렇게 했더니 분산이 얼마예요? 13.2 되겠어요? 네, 안 돼요. 돼요. 니네 이거 답 쓸 땐 뭐 이렇게 분수로 쓸 수 없으면 소수로 쓰면 돼. 자, 평균이 4이고, 표준 편차가 3인데, 그러면 문제 읽어볼게. 분산은 얼마가 돼요? 분산은 9가 되지. 표준 편차는 뭐라 그랬어?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하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표현. 여기 뭐야? A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했어. 그죠? 이거는 편차죠, 편차. 편차 제곱들의 합이잖아. 편차 제곱의 합이죠. 이 네 개의 별량이 있었을 때. 이 녀석을 얼마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얘가 분산이잖아. 얘가 분산이니까 분산이 얼마가 된다고? 9가 된다고. 이런 식을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돼요? 되는 거 맞아? 얘가 분산이 아니지, 여기까지는. 얘가 편차 제곱의 합인 거니까 개수로 나눠야지 분산이 되는 거 맞아? 4로 나눴어요. 4로 나눠서 9. 그러니까 이거 값이, 요 녀석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6 이렇게 됩니다. 편차를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제 연립을 조금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정도를 풀 수가 있어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자. 마이너스 9, 0, A, 3, B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분산이 36이다라고 했어요. 분산이 36이다. 그러면 일단은 편차의 합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얘 더하니까 6. A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0이죠.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돼요? B는 6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B는 6 마이너스 A가 되죠. 6 마이너스 A. B 대신에 6 마이너스 A. B는 6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제 분산이 36이니까 편차가 나왔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얘네들 요거의 제곱 81, 요거 제곱 0, 요거 제곱 A 제곱 0도 써줄게. 0 A 제곱 9 플러스 6 마이너스 A의 제곱 요 녀석을 5로 나누면 36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해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풀면 A 제곱 플러스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여기 90 더하기 36 126 90 더하기 36 126 여기 5가 넘어가서 얼마야? 180 넘어가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넘어가서 마이너스 54는 0 이렇게 되죠.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6A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 요 녀석은 a 마이너스 9,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a가 얼마 또는 얼마야? 9 또는 마이너스 3이네. 그죠? 9 또는 마이너스 3. a가 9면 A가 9면 B는 얼마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9가 되겠지, 그치?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곱해도 27, 마이너스 27, 요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B는 6-A라고 써놨잖아. 근데 그렇게 안 쓰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한번 써보자. 풀어보자. 방금은 2차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A하고 B를 이렇게 다 찾아냈어. 근데 A하고 B를 안 찾아내도 요 A, B는 찾아낼 수 있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최근에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했으니까 얘 다 더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빼기 6이 0이죠. 근데 식이 뭐가 나와? A 더하기 B는 6이 나와요. A 더하기 B는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 81 더하기 0 더하기 A제곱 더하기 9 더하기 B제곱은 나누기 5는 얼마가 나온다고? 36이 나온다. 그래서 A제곱 정계하지 않고 아까는 B자리에다 A에 관해서 집어넣어서 정계를 했잖아. 얘는 정계하지 않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90은 얘가 얼마가 돼? 180이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0이 돼요. 그러니까 요식하고 요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A, B를 구하고 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 B니까 얘가 얼마가 돼? 얘가 90이 돼요. 얘는 얼마였어? 66에 36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2AB 이쪽으로 넘기니까 2AB는 54 마이너스 54 AB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이 녀석은 해결이 가능하겠다. 다섯 개의 별량의 평균이 9야. 그러면 요 다섯 개에 다 똑같이 몇 배 했어? 2배 했지. 우리는 사실 암산돼. 평균도 2배 되겠구나 라는 거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식으로 풀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 더하기 2E 나누기 5는 5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곱하기 2잖아. 2로 묶었으니까. 얘가 원래 얼마였으니까? 9였으니까. 다섯 개의 평균이 9였으니까 9, 2, 18.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식으로 안 써도 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5명의 학생의 수학 성적을 각각 1점씩 올렸어요. 1점씩. 다 똑같이 1점씩 올렸어. 그럼 당연히 평균은 얼마 올라가? 1점이 올라가죠. 평균은 1점이 올라가고 분산은 그대로지. 그러니까 표준편차도 그대로겠죠. 평균은 1점 올라가고 표준편차는 그대로이다.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수학 성적을 각각 2배씩 하면 어떻게 돼요? 2배씩 하면 어떻게 돼? 평균은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분산은 4배가 되는데 거기다 루트 씌웠잖아. 그러니까 2배가 돼요. 표준편차도 2배가 돼요. 알겠습니까? 분산은 제곱배지만 표준편차는 루트를 씌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2배를 해준다면 표준편차도 2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를 해주잖아? 그럼 표준편차는 2배가 돼요.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양의 값으로 되는 거예요. 평균은 마이너스 2배가 되고 만약에 지금 각각 뭐 어떤 점수가 있는데 뭐 수학 성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료들을 마이너스 2배씩 한다고 하면 평균은 마이너스 2배가 돼. 근데 분산은 4배가 되죠. 표준편차는 2배가 되는 거고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알겠어요?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진짜 된 거 맞아? 대꾸 좀 해. 대꾸를 해야지.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몇 번이야? 얘죠. 분산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고 한 거야.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거는. 평균에서부터 안 떨어져 있으면 되잖아. 얘 지금 다 안 떨어져 있잖아. 평균이 1이고. 맞습니까? 얘 분산 구하면 얼마야? 분산이 0이야. 왜? 편차가 다 0, 0, 0, 0, 0, 0, 0, 평균이 0이니까. 1이니까. 맞아요? 얘가 분산이 0인 거지. 분산이 가장 작은 거,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거는 4번이 되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됐고요. 산점도라는 거는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좀 알고 싶다라는 얘기지.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 이게 키고, 이게 몸무게야. 몸무게. 그랬더니 키가 이렇게, 그치? 키가 얼마였을 때 몸무게가 얼마, 키가 얼마였을 때 몸무게가 얼마, 키가 얼마였을 때 몸무게가 얼마, 그런 것들을 키하고 몸무게 가지고 점들을 이렇게 분포를 시켜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점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점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배우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상관관계를 배우고 싶은 거야. 상관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얘기야. 이때는 어떤 말이 들어오냐면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들어. 그래, 키가 큰데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엄청 많지는 않아. 그죠? 키가 작은데 몸무게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보통은 키가 컸을 때 몸무게도 덩달아서 커지겠지. 니네도 키가 크면서 몸무게가 늘어나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해요.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어때?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커진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둘은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어 없어? 키하고 몸무게는. 관계가 있지. 클수록 커지지. 이걸 보고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다라는 얘기야.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그래.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휴대폰 시간과 휴대폰 시간과 휴대폰 사용 시간과 성적 했더니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성적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치? 뭐 이거 휴대폰 가지고 뭐 인강 보고 뭐 이런 거 말고 핸드폰 게임하고 뭐 SNS 하고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그치? 아닌 애들도 있어. 도중에 좀 천재들이 있는 거지.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막 전교 1등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있다고 상관없어. 있어. 아무튼 그런 애들은 근데 많이 있지는 않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쁜 애들도 있어. 안타깝지만. 그치? 뭐 다른 뭐 운동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했겠지. 아무튼 이렇게 뭐 휴대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은 있잖아요.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니까 얘는 휴대폰 시간이 커질수록 성적은 낮아지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무슨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의 상관관계. 상관계계, 관계. 근데 우리 보통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딱 뭐 나한테 주제 주면은 아 이게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봐봐 이렇게 되면은 그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막 이렇게 퍼져 있어. 뭐 규칙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퍼져 있어. 그럼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어. 또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퍼져 있어. 옆으로. 그럼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상관관계가 뭐 이렇게만 되어 있어. 뭐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각선 위로 이렇게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거나, 그리고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봐. 요렇게 홀쭉하면 홀쭉할수록 상관관계가 크겠냐, 작겠냐. 이 홀쭉한 게 큰 거야, 이렇게 널찍한 게 큰 거야, 상관관계가. 홀쭉한 게 더 큰 거예요, 그죠? 홀쭉한 게 관계가 더 깊은 거야. 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조금 느슨한 거죠. 상관관계가 좀 작다라는 거지. 양의 상관관계는 있어요. 똑같이 뭐 요렇게 퍼져 있는 거나 뭐 요렇게 퍼져 있는 거나 둘 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자료들이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상관관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더 크다. 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 뭐 요 정도야. 그지? 중3 수학 참 쉽다. 이야기 거는. 끝났습니다. 문제 풀로 가봅시다. 자, 문제도 몇 개 있지도 않아. 이 홀쭉할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퍼져 있을수록 약한, 강한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두 개의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방금 우리 산점도라는 걸 배웠죠. 산점도 맞습니까? 산점도를 배웠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을 테니까 여기 지금 봐. 요거는 좀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지금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나한테 이제 이 자료들의 분석을 보자. 1차, 2차 수학 수행평가 점수를 조사를 했는데 1차 점수가 1차 이게 1차잖아. 1차 점수가 8점 이하인 1차 점수가 8점 여기가 8점이잖아. 8점 이하인 학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아홉 명.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일단은 읽을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이거 지금 무슨 뜻이야? 1차 때 5점, 2차 때 5점, 1차 때 6점, 2차 때 6점, 1차 때 7점, 2차 때 7점. 여기는 지금 1차 때 5점, 2차 때 7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아? 보통은 이런 양의 상관관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채원. 상관관계가 없는 산점도 몇 번 몇 번? 2, 3번이 상관관계가 없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정비례, 반비례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장난해? 안 풀래. 국어 성적에 비해 수학 성적이 높은 친구들 봐. 이제 쥐어짭니다. 봐. 여기서 수학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지. 국어 성적에 비해.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선을 하나를 그어요. 요렇게 선을 하나를 그어요. 그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수학 성적이 더 높은 친구들이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국어 성적이 더 높은 친구들이야. 수학에 비해서. 오케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봐, 국어는 뭐 지금 한 50점 정도 됐는데 수학은 한 95점 맞는 거잖아, 지금. 이 위쪽.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 성적이랑 국어 성적이 같은 친구들이고 여기가 이 선 위에 있으면. 알겠습니까? 이 대각선 선 위에 있으면 같은 거고요. 이쪽 위쪽에 있으면 이쪽이 큰 거고 이쪽 아래쪽에 있으면 이쪽이 큰 거다. 우리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끝나버렸네.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할까? 여기 산점도로 나타냈는데 지금은 나한테 지금 뭘 물어보는 걸까? 평균 기온과 에어컨 판매량을 조사하여 산점도로 나타냈는데 여기가 지금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잖아요. 그죠? 얘보다. 맞습니까? 그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아니죠. 높아질수록 뭔 소리야. 평균 기온과 에어컨 판매량 사이에는 뭔 소리야. 뭐 장난해? 그럼 지금 4번, 5번 남았는데 4번, 5번 뭐예요? A의 판매점보다 B의 에어컨이 더 잘 팔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B가 A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과 에어컨 판매량 사이에 더 강한, B가 지금 더 강한 거잖아요. 그죠? 강한 거 지금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